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 넘는 하방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의 분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0.47% 정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하방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디커플링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이나 S&P 500이 떨어질 때 반도체 섹터가 혼자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다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장 초반에 지켜가던 흐름을 장 후반에 무너뜨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반도체 쪽에 오히려 리스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위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기술주 중심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XX 차트를 보시면 특히 이제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도체라던가 S&P 500 같은 경우는 51선 이탈이 나온 모습이지만 하방의 200일선이 그래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빠르게 조정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은 쭉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는 그러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차적으로 한번 디뎌주면서 적 매수세를 흡수하는 기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매물을 익절 혹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때는 기회가 한 번쯤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등폭이 오히려 강하게 나온다면 전고점 비슷한 구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딛고 올라올 만한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지금의 조정에서 모든 비중을 날려보낸다거나 뒤가 없는 조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0일선 자체가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 시장의 움직임에 반하는 움직임이 아닌 조정을 함께 가져가는 상황에서 51선과 200일선을 모두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하방에 잡혀있는 이 210달러 라인의 지지 구간을 꼭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주봉 기준으로 하방 180달러 라인쯤에 잡혀있는 저항 라인 까지 꽤 오랫동안 반도체 섹터를 보유한 사람들의 평단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조지표로 살펴보더라도 일간 추세와 주간 추세 모두 하방을 그리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모두가 지금 우하향하는 초반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향의 에너지가 강한 상황이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180달러 라인까지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50% 가까운 수익이 또다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라든지 비중을 좀 낮춰주시는, 그러니까 현금을 늘리고 비중을 낮추는 대처가 필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쯤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자체의 평단은 감당 가능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15% 정도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회복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방 라인의 이탈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현금을 좀 늘려주시고 보유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식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실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하락은 왜 나오는 것이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 자체가 지금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금리를 빠르게 낮춰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빠른 침체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침체를 유발을 해서 그 기회에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이후에 다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낮아진 이 채권 금리를 통해서 발행한 채권들을 다시 이전에 높은 금리로 발행됐던 다양한 재정 정책에 사용된 채권을 갚아버리는 전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만약 빠른 침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주식 역시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채권 수익률을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4%대에 머무르고 있고 추세상의 우하향이 꺾인 것도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이전 2023년이나 2024년 초반과 같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 자체를 이탈시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침체를 유발하거나 혹은 굳이 막아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빠르게 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봉 추세로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금리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방을 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겠죠. 금리의 움직임을.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위치 자체가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하방을 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트랙을 밟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주식의 단기적인 조정들은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침체적인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미국 시장은 조정을 겪으면서 채권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정책들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적 완화로 바로 밀어 올린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확 밀어 올렸던 것이고, 지금의 문제는 이 밀어 올리면서 썼던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4%대 채권 금리가 아니라 수익률 자체가 예전처럼 뭐 1% 아니면 최소한 2% 정도까지라도 떨어져 줘야 이 부분을 발행을 했을 때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정 정책이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간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지지 라인 330달러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등의 에너지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약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1차 지지 라인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2차 지지 라인이겠죠. 그럼 2차 지지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반등 자체가 과연 이렇게 다시 우상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맞고 시간 조정을 거쳐갈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동굴에서 길을 탐험을 하듯이 횃불로 보이는 구간까지의 위험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에 인사이트를 얻으실 부분이 있다면 투자 전략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비중들을 보았을 때 제가 최근에 설명을 좀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 아이온큐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드렸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51선 이탈을 한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전략보다는 관망 혹은 익절 전략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두 종목 모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51선 이탈이 나왔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51선 인근까지 도달을 했어요. 다만 두 종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지라인이 51선이 잡혀 있고 많은 매물대들이 이 구간인 지금 7, 80달러 라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들도 여기서 꽤 많이 터졌었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지라인이 여기에 일단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1차적인 조정은 51선 인근까지 빠르게 빼죠. 빠르게 뺐지만 지지라인이 하방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겪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가격입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빠르게 겪었다면 앞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시간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 안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들 그리고 상방이 많이 잡혔던 부분들이 위쪽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히나 이제 51선을 이탈했고 201선 라인은 20달러 라인 정도까지 많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전략을 쉽게 쓰지는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렇게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훨씬 타율이 높을 확률이 있고 지금 매수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격도에 따른 하락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팔란티어는 시간 조정에 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큰
순수익을 본다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저렴한 포인트가 왔을 때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지라인이 아직 하방에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된 매물대가 위쪽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술적인 뷰를 토대로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을 수도 있고 무조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계신 감과 느낌과 공부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수익률을 최근에 거뒀지만 또 지금의 하락장에서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손절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한다거나 또 그것이 아니라도 확증 편향에 빠져서 본인의 투자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더 열려있는 자세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멤버십을 통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뷰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